안녕하십니까. 끝나지 않은 뉴스 플러스 외전 목요일 진행을 맡은 산업부 박승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포트에서 이제 하반기 집값 전망에 대해서 분석과 관련된 리포트를 주셨습니다. 이게 보면은 한 전문가 10분 정도를 좀 인터뷰를 하셨다 했는데 저희 또 분량 제한이 있다 보니 이게 미처 다 담지 못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이 내용은 꼭 시청자분들께 전해주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먼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제가 리포트에서 한 2분 정도 인터뷰를 이제 넣었는데요. 실제로 인터뷰한 분은 10분이고 그 이제 10명에게 전부 다 물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집값이 얼마나 오를 거냐. 아, 궁금하죠. 네, 그리고 언제까지 오를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얼마나 언제까지? 네, 일단 10명 모두 뭐 정확한 시점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네. 다 이제 우상향한다, 계속 오른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줬고요. 아, 그럼 100%가 다 오른다고 네. 얘기한 거군요. 네, 한 분은 뭐 이게 보합이다, 거래가 없기 때문에 보합 네. 정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결국 신고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떨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좀 그분들 중에서 요 멘트는 좀 듣기에 재밌었다. 그런 거 하나 전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진짜 재밌는 멘트는 집값 상승은 영원할 거다. 네. forever.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벌써 자녀들한테 어떻게 집을 좀 사줘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분 어떤 근거로 왜 forever를 외치셨을까요? 네, 왜 forever를 외쳤냐면 네. 일단은 집값이 왜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뭐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은 이거 오히려 우리 일본의 버블 경제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오히려 떨어지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르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좀 이제 괜찮기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냐. 그런 정도로 짧은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맞춰서 오른다? 네, 그 정도는 사실 오르지 않나. 그것도 뭐 맞는 답변이고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수요 공급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자가 보유율, 그러니까 서울에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45%, 그러니까 네. 10명 중에 5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뭐 수도권에다가 신도시를 엄청나게 짓고 있지만 네. 여전히 이제 집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렇기 네. 때문에 수요 공급 논리로 계속 오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학 개론도 있군요. 있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시험 이제 1차 시험 과목인데 네. 거기 이제 부동산 특징 중에 부증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증성. 증가하지 않는다. 네. 왜냐면 우리가 간척 사업을 하지 않으면 땅이 더 넓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 전쟁을 하지 않느나.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희소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공급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거를 전제로 깔고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뭐 너무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단 말이죠. 막 지하철 생기고 막 그렇죠. 도로 뚫리고 막 네. 난리가 나죠 가지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정말 많은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GTX, 네. GTX 뭐 깔렸다 하면은 거기 뭐 2배, 3배 가격 오르고 이런 건 뭐 일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재건축이랑 재개발을 막아놨는데 네. 실제로 이제 나중에 결국은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뭐 정체되어 있는 데가 뭐 대표적인 게 음마 아파트,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 같은 게 지금 78년도에 지어졌으니까 벌써 40년이 넘었단 말이죠. 그러네요. 네. 제가 태어나기도 너무 그쵸. 예.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더 명품이 될 거고 새 거가 될 건데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허름한 그 75년, 78년생이요? 그 아파트가 시세가 얼마 정도 하는 쪽? 지금 30평대, 그러니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방 3개, 지금 구조로 하면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가 지금 한 26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거의 한 50년? 40년 넘은 아파트가 지금 그 정도 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럼 그건 거의 다 그 재개발을 기대하시는 분들의 수요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재건축을 기대하는 수요도 있지만 뭐 지금 대치동 음마아파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그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뭐 대치역을 끼고 있고 대단지고 뭐 재건축에 대한 호재도 있고 강남이고 강남의 학군, 학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이게 지금 강남 집값이 오르는 건데
그럼 무조건 강남이니까 오르면 안 돼. 네. 강남을 때려잡아야 돼. 약간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좀 초기에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강남이나 일산이나 사는 것도 똑같은데 왜 그렇게 너는 비싼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정말 많이 깔려 있는 그 배우 어떤 그런 수요나 이런 것도 고려를 안 했던 거죠. 네. 실제로 뭐 이제 나중에 뭐 중고등학교 뭐 이제 학생들이 있는 그런 부모님을 만나 보면 어쩔 수 없이 다 거기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군이 학군이 네. 역시 명문대. 사실은 뭐 저희 같은 경우 아직 공감을 못하지만 네. 왜 그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네. 근데 전세를 들어가서도 거기서 애를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또 경제 논리로만은 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뭐 이 거기가 그만큼 뭐 상권도 좋고 뭐 이 교통도 편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 홍익표 기자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 살 거면 강남 근처를 사라. 우리나라 집값이 거기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혹시 뭐 있으실지 그 학군이랑 그런 거 외에도 또 혹시 뭐 주목할 만한 게 뭐 있으실까요? 일단은 강남은 기본적으로 뭐 교통도 너무 좋고 그리고 형성된 땅값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있는 회사들 왜냐면 이제 흔히 이제 직장이 많죠. 그러니까 직주근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직장과 이제 주거가 가깝다 이런 표현인데 직주 근접. 그쵸. 네. 근데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큰 규모의 이제 회사들은 뭐 광화문이나 여의도 그리고 강남 쪽에 많이 있잖아요. 네. 삼성 같은 경우도 강남 서초 사옥이 딱 한복판에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를 못합니다. 그런 배우 수요 같은 거 무시를 못하고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고 네. 학군 특히 아까 이제 학군 계속 말씀드렸는데 학군이나 학원가 그리고 그 이제 주변에 살고 있는 뭐 이제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 네.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 안에서 돌고 있는 그런 경제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쉽게 거기 한번 들어가면 다른 데서 이제 살기 좀 쉽지 않은 그렇죠. 네,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죠. 그런 핫스팟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좀 있잖아요. 뭐 강남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고, 또 목동도 그렇고, 또 목동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네. 확실히 그렇게 좀 목동 사시는구나. 한때 그래서 네. 네, 아무튼 그렇게 구조가 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인터뷰 중에서 하반기 시장도 뭐 전세나 임대차법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뭐 전세값도 그렇고 뭐 매매가도 결국 이게 원인이다. 근데 이게 확실히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 전세난과 임대차법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시도는 좋았습니다. 물론 뭐 2+2라는 게 이제 전세 가격을 좀 안정시키려는 이제 그런 의도는 좋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먹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6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내가 2년을 더 살고 싶다. 그러면 임대차법에 의해서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러면 2년을 6억 3천만 원의 가격에 살게 되죠. 그럼 저 같으면 그냥 들어가기 전에 그냥 아예 비싸게 받을 것 같아요. 그쵸. 집주인들은 그렇게 네. 그래서 집주인들이 못 올리면 미리 비싸게 받아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4년간 집값도 오르고 전세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미리 받자. 그래서 같은 단지에 저희 집 그 같은 단지도 보면 어떤 데는 5억인데 어떤 데는 뭐 전세 가격이 8억이고 이래요. 맞아요. 저희 그리고 뭐 계약 당일날도 갑자기 뭐 앞뒤 한 주로 뭐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가 갑자기 다르고 그럴 때 이제 눈치 싸움도 막 치열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 게 확실히 좀 악조건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을 펼 때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모르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그런 말이 있죠. 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그러다 무슨 보니까 말인가요, 그게? 저희 댓글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2+2 하니까 우리 편의점 갔다. 우리 아름혜수님께서 역시 이렇게 부동산도 이게 한 채 사면 한 채 더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말이 되나요? 네, 그렇긴. 아니, 제가 부활못이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끝으로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죠. 그 강남 개포 자꾸 발음을 굴리지 말고요. 네. 네, 똑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개포자이. 개포자이. 네, 개포자이가 이제 경쟁률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한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DH 자이 개포. DH. DH는 현대건설에서 만든 브랜드고 상위 브랜드, 자이는 GS건설에서 만든 브랜드인데 그 두 회사가 이제 같이 건설을 하는 거고요. 이제 개포동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이 이제 청약에 25만 명이 몰렸어요. 네. 5가구를 뽑는데 25만 명이 몰렸는데 여기 왜 이렇게 몰렸냐면 그 이제 이게 청약이라는 게 무주택자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취소 물량이 5개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한 2년 전에 청약 분양을 했던 건데 당시 분양가가 15억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분양권 거래 가격이 30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분양을 15억에 당첨이 되면 그 15억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그죠? 되면 그냥 15억 로또인 거죠. 네, 그렇죠. 편하게 다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무주택자만 할 수 있었는데 네. 무주택자 25만 명이 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 경쟁률이 한 20만, 5만 대 1.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네. 유형별로 좀 나눠져 있는데 네. 네. 그 84제곱미터 30평대는 한 가구 모집에 12만 명이 몰렸고 네. 그리고 이제 40평대는 4가구 모집에 거기도 한 12만 명 정도 몰려서 이제 조금 뭐 두 개를 나누면 다르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네, 30평대는 12만 대 1입니다. 12만 대 1이면 한 0.00083% 정도 되겠네요. 정확하네요. 네, 제가 이과생이라서. 이과생 문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으로 이제 이 홍표 기자님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 뭐 이제 이 댓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예. 네, 별로 라임님 반응이 없는데요. 천장에 뭐 있나요? 저희 천장에는 네. 화려한 조명이 저희를 감싸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이 시작할 때 한 이 시청자 수가 이제 그동안 제일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시기 전에 네. 저희 이제 더 많은 시청자들이 왔으면 하는 의미에서 시청자로 빨리 그러면 네. 시청자들이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다음 분에게 넘겨주는 게 맞을 것 여기 아마 같은데요. 댓글에서도 시청자로 삼행시 이제 어디요? 없는데? 여기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시청자요? 네네 나옵니다. 시청자로 이제 시청자. 삼행시 하면서 이제 끝으로 이제 시청자. 네 준비되셨나요? 참 어려운데 이거. 시청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 청약만 노리지 마시고 자 네, 자가 보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이만. 네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역시 뭐 경험과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훌륭한 삼행시 한 편 남겨주고 가신 이제 홍원표 기자님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이제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말씀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기라도 꺼낼게요가 어제 누구 계셨었죠? 어제 이 기억 남는 멘트였네요. 그리고 이제 김지민님 깔끔한 삼행시였다.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 이제 시청자 수가 한 239명이었는데 저희 조금 더 이제 기운을 내서 여러분들 이제 링크도 여기저기 전달하고 여기 재밌는 거 좋은 거 생방송하는 거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방송 전까지 한번 300명 돌파 보는 걸로 한번 노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대에 맞지 않으시는 다음 출연자가 이제 이 준비를 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네, 저희 뉴스앤 마켓 주인장이시죠.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늘도 역시 좀 핫하고 네. 나이스한 리포트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출연이셨죠? 네.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보셨죠? 네, 아주 재밌고 즐겁게 또 유익한 내용 또 하나 배운 네.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가장 이 리포트 보면서 궁금한 게 네. 지금 거기에서 이제 과메기냐, 네. 이 미풍이냐, 태풍이냐, 맥이냐,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띄엄띄엄 무신 것 같은데요. 단어만 무신 거 아닙니까? 명상만 봤습니다. 과메기, 메기, 미풍, 태풍. 맞아요. 맞죠. 정확합니다. 미풍이 먼저인가요? 과메기, 미풍, 메기, 태풍. 네, 비슷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박 기자님이 보시기에 박 기자님이 보시기에 네. 과메기냐, 태풍이냐 어떻게 아. 평가하십니까? 이 토증과 토증과 카증.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풍 정도라고 보기에는 이미 너무 가입자 수가 많고 네. 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이제 기존 증권사들과
뭐 대폭 차이가 난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정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싶을 정도로 뭐 이제 소비자들한테 소구를 했고 그게 먹혔고 그래서 저는 뭐 돌풍 태풍 정도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것까지 생각했던 거, 뭐 아까 약간 이 출연에서도 약간 네, 뭐 용어를 되게 쉽게 쓴다든지 네. 그런 게 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쓰는 거는 얘기를 해도 되나요? 여기 얼마든지 오픈 저희 아래로 저는 연락 이제, 주세요, 광고주님들. 저는 대신증권을 씁니다. 네. 근데 대신증권 사이보스를 쓰는데 사실 그렇게 막 이게 편의성이 있고 UX, UI가 좋진 않은데 네. 한번 시작을 그걸로 해서 계속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토스증권 걸 보니까 말을 이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풀어서 쓸 수 있었어? 뭐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듯이 전일 대비 등락률. 그러니까 네. 와닿지가 않죠. 다 한자로. 우리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뭐 어제 샀더라면 근데 정말 투자자의 마음에서 아쉬움이 묻어나는 어제 팔았더라면. 어제 팔았더라면 이래서 이거는 괜찮겠다. 그 저뿐만 아니라 또 주린이 분들도 많이 이제 접근을 하실 때 네. 편하겠다. 그 UX, UI가 예쁘더라고요. 네. 또 그런 것도 예. UX, UI가 그 그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 이미지와 그런 디자인 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죠. 네, 이게 네. 항상 지금 디자인 강력한 시대고 그쵸. 이 한눈에 보기 편해요. 어딜 가나 이 아름다움과 이 미가 항상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킨 건 아닌데. 저희 이제 샷이 예. 예쁘게 아, 저희 화면이 감사합니다. 화면이 잘 만들었네요 이거.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돌풍이라고 이제 네, 평가하셨어요. 카카오페이 네. 증권이라든지 토스증권이. 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골라야 한다. 물론 지금 네. 대신 쓰신다고 대신, 하셨지만. 네, 대신. 근데 만약에 하나 픽을 하신다면은 픽을 어떤 걸? 한다면 저는 토스증권. 혹시 이유? 일단 뭐 카카오페이 증권에 MTS는 아직은 없고 네. 그런 점도 있지만 토스증권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뉴스앤마켓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종목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뭐 오늘 저도 이제 보니까 만약에 뭐 비비고 만두가 너무 잘 팔린대요. K 만두 막 하면서 또 재당. 뭐 몇 조 원씩 팔린다. 또 저희 출입조 아닙니까? 반갑네요. 그렇네요. 네, 우리 재당. 근데 이게 비비고 만두 먹을 수는 있지만 이게 어느 회사 거지? 그러니까 뭐 출입을 하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뭐 잘 이게 소비자들은 그렇게 막 잘 떠올리지 못하는 분들도 그렇죠. 많거든요. 보통 박서준 얼굴만 떠오르게 마련이죠. 박서준인가요? 박서준이 하지 않나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아니면 뭐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이걸 이제 종목을 연결을 한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 그건 진짜 모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 그냥 거기 검색창에 뭐 알루미늄, 뭐 비비고 만두 이런 식으로 치면은 나옵니다. 그 관련 주가, 이 음식이나 뭐 이 제품을 만든 회사나 관련 있는 회사의 주가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토스가 그걸 마련해 놓은 거군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거는 굉장히 제가 앞으로 이제 뉴스를 하면서도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죠. 뭐 향후 이제 다른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제가요? 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사업하실 때도 열심히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부리니까 네. 그러네요. 뭐 깨알 네. 같이 이제 네. 또 이 CL 재단이 최대 네. 실적을 기록했다는 거 예, 맞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 네. 또 궁금한 게 예. 그러면은 뭐 이런 여러 뭐 증권사들이 이제 크게 어쨌든 승부를 띄우려면은 이 토증이나 카증이 네. 결국은 40, 50대. 맞아요. 그분들이 큰 손입니다, 네. 사실. 근데 네.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사실 그 어르신들은 이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약간 썼던 거 쓰는 게 사실 좀 제가 편하고. 그렇잖아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은 아닌데 제가 대신증권을 쓴 이유가 기자가 처음 돼서 대신증권 홍보팀이 나오셔서 제 계좌를 깔아주셨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6년째 쓰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잘생기셨었나요?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는 거 보면은 네네네. 예. 슬프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인상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각설하고. 그분이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아직 네. 계신가요 혹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넘어가는 걸로. 네, 편집해서. 아무튼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이 40, 50대를 예. 과연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그러니까 한 번이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신규로 유입만을 시킨다고 하면 이게 잔재하는 거는 너무 쉽게 그러니까 저조차도 사실 저는 이 장벽이 저는 2030인데, 아. 예, 2030. 10대 아니셨나요? 아, 2030. 어. 30인데 20까지. 근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한번 계좌를 내 주식을 다 옮기고 뭐 계좌를 옮긴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편리함 때문에 잔존하고 싶다는 게 있었고 네. 그리고 보면은 이 40, 50대 분들은 주변에서 쓰면 네. 입소문이 나면 금방 이제 갈아타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들만 부모님만 해도 봐도 그렇죠. 부지런히 연락 많이 예, 예, 주시죠. 누가 좋다고 한다 하면 또 이제 부모님들 단톡방에서 뭐 이런 게 있다더라 하면 금방 이제 생각보다 더 그렇죠. 예, 유입이 그래서 한 번 유입만 된다고 하면 그 진성 고객으로 남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근데 실제로 토스 같은 경우에는 40대 가입자들도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4050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오히려 2030보다 더 2030은 사실 뭐 검색도 잘하고 하는데 4050 분들은 뭐 이제 다르겠지만 예, 검색을 좀 이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수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저희 뭐 아시다시피 그 4050 분들이 워낙에 이제 이 자금력이 예, 이제 자금력이 있으시죠. 네, 예. 휘두르실 수 네, 있다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보니까 이제 이행시 이행시요? 예, 주문이 이행시. 좀 들어오네요. 이게 보니까 네. 어디 보면은 침멍크님 처음 보는 방문자신가 봐요. 신멍크님. 네, 환영합니다. 10대로 이행시. 10대. 네네네. 10대로 이행시. 좀 몇 개 댓글 읽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 보니까 제가 10대가 아닌 걸로 밝혀져 충격이라고 하는 이 댓글 꼭 읽어드리고 싶네요. 아, 정말 충격적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10대로 이행시. 10대요. 10대. 10대. 10대? 10대. 그러면 10대는 긴급하게 다른 걸로 비비고. 비비고?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비비고? 네. 생각할 시간 주나요? 네네. 아예 비비고를 끝으로 바로 네. 저희 방송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비가 내리는 분들, 계좌에 비 내리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요새 장이 네. 안 좋거든요. 비. 네, 비우고 싶은데 못 비우시는 종목들 많으셔서 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땐 뉴스앤 마켓과 함께 해주세요. 짝짝짝.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번 주에도 이렇게 뉴스플러스와 뉴스플러스 외전 한 주 잘 보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뭐 200여 명의 시청자분들 함께 하셨는데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더 밝은 소식,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냈어요? 잘해주세요.